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6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 동아일보가 어제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보도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전체를 입수했으면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쓸 것이다. 왜냐면 어제 나온 내용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다시 그 공소장 내용을 썼는데, 그 중에 그 문혜주 행정관, 송병기 씨, 그 후에 이제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하죠. 그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그 제보 내용이 실질적으로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경찰청까지 내려갈 때 어떻게 가공돼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공소장에 적힌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별로 가공한 것이 없이 그냥 단순 요약 편집하여 라고 얘기했는데, 언론 보도에 그 후에 나온 얘기는 그게 아니라 상당 부분 가공됐다. 뭐 건설업자와의 유착 뭐 이런 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공소장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고민정이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당시 민정비서관도 그것을 거의 그대로 전달해서 박영철 비서관한테 이거 경찰청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말도 거짓말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의. 그러면 이게 검찰이 그냥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낱낱이 조사를 해서 그 조사의 결과로서 지금 공소장에 확실한 것만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문혜주 행정관이 송병기 씨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제목이 진정서입니다. 진정서 괄호하고 울산시 이렇게 되어 있는. 근데 요거를 제목을 뭐로 바꿨느냐? 지방자치단체장 괄호하고 울산시장 괄호 닫고 비리 의혹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울산시에 관한 진정서인데 이게 김기현 비리 의혹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아주 작심을 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소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큰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는데, 소제목에는 청와대 진정사건 2017년 9월 초 요렇게 돼 있는 소제목을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큰 제목, 소제목을 보면, 큰 제목은 그냥 청와대의 그 울산시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뭐 좀 민원사항이 있다, 진정사건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큰 제목과 소제목을 다 김기현 울산시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지역 토착업체하고 유착한 것에 초점을 맞춰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바꿔놓을 요 당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명수사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정서 내용에 보면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 요걸 어떻게 고쳤냐면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전횡이라고 고쳤다는 겁니다. 이거 뭐 크게 그렇게 뭐 바꾼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왜 이런 식으로 고쳤냐면, 이렇게 해야 결국 비서실장실을 압수수색한 거 2018년 3월 16일이죠.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가 아니고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전행했다고 그래야 비서실장실 압수수색,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 단초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비서실장이 000과 골프를 치고 일주일 뒤에 000 승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이걸 어떻게 고쳤느냐? 비서실장이 000에게 골프 접대 및 금품을 수소하고 일주일 뒤 000 승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골프를 쳤다는 거와 누구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거, 하늘과 땅 차이죠. 아니, 비서실장이 골프 치고 자기 돈 n분의 1로 자기 돈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뭐 자기가 돈 안 내고 그 상대가 돈 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골프 접대만 받은 거지 금품 수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와 골프를 치고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객관적 정황을 진정을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비리가 있는 것처럼 바꿨다. 또 하나,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 이용할 것을 권유 요청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면 지금 울산시 공무원들은 아니 특별히 그 지역업체를 봐주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업체와 울산 지역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그럼 가급적이면 우리가 울산시인데 울산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수사 과정에서 또는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럼 실제 근데 진정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서는 그 건설업체가 낸 거거든요. 그 탈락한 건설업체가 낸 거거든요. 진정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쳤느냐?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건설사에 압력을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소장이 A4 용지로 한 71쪽, 어저께 60여 쪽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게 잘못된 건가 봅니다. 71쪽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경찰들을 닥달한 거 그것도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한다. 그러면서 사회단체 지도층 그리고 울산시 공무원들이 비리를 수집하라. 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론일 수 있습니다. 뭐 경찰청장이 이 사람이 이제 2017년 그때 8월쯤에 부임을 했으니까 부임하고서 9월쯤에 이제 뭐 밥값을 제대로 못한다, 뭐 비리 이런 거, 당신들 그 임무 아니냐? 수집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면 이거야 뭐 업무를 독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딱 이런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 그 다음 대목에서 나옵니다.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 하명 사건. 청와대 하명 사건이죠. 이거는 곧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수사죠. 그거 열심히 하라고 닥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그 수사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선거가 있는데 이게 2017년 뭐 10월 11월 이즈음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면 이거 오해를 받을 텐데요. 곤란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황운하 경찰청장이 이 수사팀을 10월 달에 좌천성 인사를 통해서 교체합니다. 뭐 이 정도가 되면 황운하라는 사람이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 공소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공소장에 보면 2017년 9월 20일에 송철호 변호사하고 만나서 송철호 변호사가 적극적 집중적으로 김기현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 라고 얘기한 그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청부수사, 송철호 변호사로부터 청부수사를 했고 청와대로부터 하명 수사를 한 이것이 바로 울산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다. 그게 공소장에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서 송병기 씨가 2017년 10월 9일쯤에 이제 문해주 행정관한테 진정서라는 것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울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송병기는 문해주 행정관한테 진정하고 송철호는 황운하한테 청부 수사시키고 그리고 청와대는 이 송병기가 제보한 걸 듬뿍 가공을 해서 비리가 아니고 그냥 단순 진정사건을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해서 울산시장을 수사하도록 하명하고 이 거의 육해공 3중작전처럼 이번 수사가 이루어져서
송철호 변호사가 당선이 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을 했다 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도록 이 공소장에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어제 동아일보 보도와 오늘 보도를 종합해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는가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거 있었죠? 어제 거에다가 오늘 거까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송철호 변호사로부터 청구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송병기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제보했는데 청와대가 그것을 기자식으로 얘기하면 기사가 안 되는 것을 막 팩트를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명 수사를 했고, 그 하명 수사를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막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김기현 시장의 낙선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공소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약 중에 산재모병원, 그거 기억나시죠? 산재모병원 설립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제적으로는 2017년 11월 달에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끝냈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거는 뭐 탈락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별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 이렇게 대충 끝냈다는 건데 이 발표를 미룹니다. 계속. 미뤄서 언제 발표하느냐? 선거 직전에 발표합니다. 2018년 5월 말에 발표합니다. 6월달 선거니까 한 보름쯤 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김기현의 대표적인 공약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치명타죠.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그대로 베낀 울산시 공공병원, 이것을 송철호 변호사가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똑같은 건데 어찌 보면 산재모병원이 더 공약으로서의 적합성이 타당한데, 그런데 그거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시키고 탈락된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발표 안 하고 있다가 선거 직전에 그걸 발표해서 김기현 울산시장한테 타격을 주고 송철호 변호사는 그보다 더 못한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돼서 수사와 겹쳐서 당선이 되고, 당선된 이후에 이 울산 산재모병원, 이것은 처음에 송철호 변호사가 공약할 때는 울산 공공의료병원이죠. 이것을 나중에는 산재모병원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면제해 줍니다. 토탈 서비스죠. 토탈 서비스.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동원된 기관, 청와대,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사회정책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 그 다음에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엿새꼴로 한 번씩 보고받은 국정상황실,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 이런 사람들의 그 혐의와 과정이 낱낱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고, 그 과정에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사람 지금 민주당 공천받아서 대전 중구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현직인데, 그런데 저 민주당에서 연수받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김의겸은 예비후보 자격 민주당이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황운하에 대해서는 현직 경찰인데 지금 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딱 이 공소장을 보니까 이거였구나. 황운하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있을 때 문 대통령의 30년 직이라는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이번에 지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이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를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금 공천을 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의겸 전 대변인,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는 뭐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투기성 투자 의혹이 있는 것뿐이고, 황운하와 비교하면 김의겸은 돼야 되고 황운하는 안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된 이유가 공소장을 보면 드러난다. 황운하가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키는데 이렇게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보은성 공천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여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에는 동아일보가 아마 그 71쪽의 공소장 중에서 한 10쪽 정도를 썼을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도 또 한 10쪽 이상 정도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또다시 아마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동아일보가 열심히 취재해서 그 공소장을 입수하는 바람에 공소장 비공개라는 것은 무용지물이 됐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본인이 책임진다고 한 이 결정,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참여연대 뭐 이런 그 이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들조차 잘못됐다, 심지어는 위헌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 공소장 비공개 부분이, 그리고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의 선거 지휘 사건, 이것이 앞으로 한 2달여 남은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동아일보가 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